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김 교수님 수색 작업을 하는데 이 한 분을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현재 12명이 작업에 참가했는데 11사람은 지금 나왔고 예. 한 사람은 나가는 걸 발견을 못했다면 거기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예. 철근 더미 깔려버리면 예. 사실 굴삭기라든지 장비를 동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못 퍼올리다가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사람의 그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그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도 만약에 완전히 매몰된 게 아니고 뭐 이런 거푸집이라든지 틈 사이에 공기가 좀 들어간다면 시간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침착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종대교 예. 있잖아요. 저 예. 1년에 자, 영종대교 얘기. 네, 1년에 한 두 차례 공항 가는 거 외에도 두 차례 저기 친지가 저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차를 가져가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저기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정말 차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휘청대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러는데 안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저 정도 되면은 보통 비상등을 켜고 깜빡깜빡. 저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속도를 내 가지고 지금 백중추돌 사고 날 정도로 하면 뭔가 이게 도로 안전에도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뭐 빨간불이 들어와서 통제하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까? 이게 속수 못 정확하게 치는 105중 추돌 사고예요. 105중 이요? 조금 전에 좀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105중 추돌 사고고요. 이게 이제 이 관리하는 주체가 신공항 하이웨이라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민자 고속도로. 예. 그래서 저시정 경보라는 게 있어요. 간격이면- 가시거리가 400m 이하일 때는 저시경 경보라고 그래가지고 큰 전광판에다가 시속 50km 미만으로 달리십시오 하고 이걸 띄우는데 운전자들이 그거 안 봐버리고 안 보죠. 예. 올라가서 날도 안 볼까요? 그리고 영종대교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진입할 때부터 농무가 껴 있었으면 짙은 안개가 껴 있었으면 아마 저속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구간별로 다른 거예요. 달리다 보면 어디는 갑자기 가시거리가 줄어들어 버리고 또 조금 지나오면 괜찮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블랙박스 지금 이제 그 자연스럽게 영종대교 문제로 넘어갔는데 지금 블랙박스 저걸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저게 추돌한 차량에 붙어 있는 블랙박스인데요. 지금 자 보십시오. 아우. 저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절에서 이제 저기에 다시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자꾸 커지게 된 건데 일단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안개를 벗어나 가지고 시야가 좀 굉장히 탁 트인 데 나오면 자동차들 속력을 쭉 내다가 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지역이 나오면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건데 어쨌든 120km 이상으로 달린 건 확실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관광버스가 예. 아마 미처 모르고 한 120km 정도로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까만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니까 그 여파로 그냥 계속 밀렸는데 저는 제일 걱정됐던 게 그나마 다행인 게요. 우측 난간으로 해서 바다로 떨어졌으면 인명사고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저도 경험이 예.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안개 속에서 한번 운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처음으로 오금이 저린다 그럴까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가 전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km, 20km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왔는데 얼마 나오니까 시야가 또 환해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안개 특보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개가 지금 끼는 대로 아주 유명한 데인데 아무런 예방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개가 많이 끼면 라이트를 비치고요. 라이트를 켜고 더군다나 어떤 분은 하이빔까지 하는데 그럼 더 시야를 가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 입자가 안개 아니에요. 거기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더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것도 참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경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운전자들 개개인의 인식인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도로교통법 시험 보잖아요. 운전면허 할 때. 거기도 맨날 나오는 게 안개시 감속.
노면이 뭐 미끄러 감소, 그건 사실 뭐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도 만약에 우리가 가시거리가 얼마 안 보이게 되면 뭐 그 양쪽 깜빡을 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게 맞았는데 운전자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부주의한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물론 뭐 그런 것들 다 경보하고 해주면 다 좋은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개인의 안전들을 본인이 지키는 게 맞지, 야 경보 안 해줬으니까 사고 났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도로 주체에 책임이 없고 무조건 운전가 잘못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사고가 나면 가장 손해 보는 건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뭐 그 아니 말씀 그렇다 하더라도 용종 대표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니, 경험을 맞아요. 한번 그건 맞아요. 해보세요. 예, 예. 안경 조금 꼈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운전자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야, 이 안개 속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는요, 해무가 이제 낀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위에 상층부의 기온하고 이 바다 이게 굉장히 다르니까. 외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공항 하이웨이에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좀 통제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만약에 좀 뭐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뭐 2중, 3중도 아니고 105중이라고 얘기하면 105중. 상당한 시간을 두고 했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특수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보다 CCTV로 다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거를? 그냥 뭐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특수 지역이니까. 그러면은 사고를 났을 경우는 바로 응급으로 조치를 취해서 뭐 경찰차가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가지고 뒤에 오는 차가 추돌하지 않게끔 막는 장치는 없는 건가? 그냥 뭐 계속 추돌할 때까지 할 수 없는 건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이미 새무더기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요 너무 자동차들이 엉켜 있어서 예. 구조 차량과 경찰 차량, 119 구급대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100 몇 중 추돌이지. 예. 이게 사실 자동차 100대가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사중 추돌로 해서 YTN에 맨 처음에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사중 추돌로 제보가 들어왔다가 사중 추돌 제보하는 동안 계속 부딪히는 차 소리 난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불어서 30중, 60중, 100중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이 100중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참 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리고 중상인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복권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500만 원 상당의 복권을 훔쳤는데 이 당첨 금액이 10만 원이었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참 운도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500장을 훔쳤는데 500만 원 상당의 복권을 훔쳤는데 이게 즉석 복권을 훔친 건가요? 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전으로 긁어내는 거 있죠. 예. 긁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 당첨 여부 확인하는 예. 그 즉석 복권이요. 예. 그거를 훔친 건데요.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일선에 있어 보면요, 뭐 굉장히 이 즉석 복권 편의점에서 훔치는 사건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쉬워서 그런가? 즉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긁어가지고. 예. 그렇죠. 복권 훔치는 그거가 왜 로또는 훔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찍어줘야 되니까. 친구로 저 찍어주세요 해서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 즉석 복권을 훔치는 건데 뭐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사실 어쨌든 뭐 상습 절도인 거죠. 35차례 연속으로 했으니까. 근데 다만 참 글쎄 뭐 이런 측은지심도 들어요. 오죽하면 복권을 훔쳤을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정말 밥 먹을 게 없으면 돈을 훔쳐가지고 내가 배고파서 밥을 사 먹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복권을 훔쳤다는 얘기는 글쎄 뭐 이게 참 저희가 뭐 약간 이게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근한 측면도 좀 있어요. 물론 범죄는 잘못했지만. 김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 이 사건을 딱 보면서 20대 지금 예, 20대잖아요. 예. 20대들이 얼마나 힘들구나라는 거를 저는 사실 20대 자녀들을 둔 아빠로서 진짜 너무나 가슴에 와닿게 안 됐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뭐 가슴은 아프지만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도를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권을 훔쳤다는 거는 일확천금의 꿈을 꿨다는 거 아닌가요? 즉석 복권은 제가 볼 때 일확천금까지는 1억입니다, 1억인가요? 네. 어이구 많구나. 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꾼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게 측은지심을 갖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예, 절도는 절도고요. 아 절도죠. 예, 절도고 또 더더군다나 그냥 절도도 아니고 상습적인 절도입니다. 35회에 걸쳐서 서울, 인천, 경기 일원을 털었거든요. 아 35회에 35회에 걸쳐서 500만 원 어치래 여기서 조금 네, 저기서 예. 조금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참 딱한 부분은 있어요. 이 친구가 직업도 없고 알바로 먹고 산답니다.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거 훔쳐가지고 긁어서 한 수백 장 하면 그 중에서 뭐 좀 제법 큰 확률적으로는 네, 나올 많이 확률이 나올 줄 있죠. 알았는데 돈 10만 원 나온 겁니다. 이게 참 박 박사님, 박 박사님 복권 해보셨어요? 저 그런 선물도 받고 합니다. 선물 예. 아 술자리에서 예, 선물 주가죠. 그러면. 예. 나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면은 로또 사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간혹 계시죠? 있어요. 예. 근데 확인을 못 해보 대부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샀으니까 나도 일정 부분 지분이 있다.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요. 소송 걸리죠. 복잡해져도 그런 일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해져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아, 예. 근데 어쨌든 이 복권 문제 이 부분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라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의 어린이집에서 9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한 것이 의심된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9개월 된 아기죠. 이 아기가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에 두개골이 골절된 사건이 지금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김 교수님,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자꾸 토했는 모양이에요. 구토를 하니까 엄마가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 후두엽 부위 이쪽이 이 금이 가 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가지고 그 안에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중이라고. 근데 뭐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가 학대일 수도 있고 안전사고일 수도 있죠. 잘못 넘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넘어져서 떨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질 경우는 가능하겠죠. 떨어뜨릴 경우에. 예. 이게 안고 있다 떨어뜨리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웠는데 뭐 이렇게 떨어졌거나 뭐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그럴 경우인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네. 나는 거는 어린아이를 보내는 그 학부형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뭔가 좀 부모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건 뭐 애가 다치지 않아도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는 부모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혹시 우리 애가 또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좀 간과했습니다. 예. 그냥 애들 뭐 유치원 가서 재미있게 놀겠지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름대로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전혀 좀 안 되고 또 최근에 무상보육 때문에 우후죽순적으로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선생님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일정 정도는 상당히 과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미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1차적으로 어린이집 관리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허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자격 등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생님들 자격. 이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책임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언제까지 탓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그 정도의 수준에 맞는 이 선생님들 대우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질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으면은 이 어린이집 못 보냅니다. 빨리 좀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사고 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 두개골이 파괴되고 학대면 이거 학대 수준이 넘어가죠. 이거는 근데 지금 자막 나오는 거 보면은 원장이 병원 데려가서 의사가 야 빨리 큰 병 와봐 큰일 났어 이랬는데도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받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자막 지금 뭐 카톡 있는 거 봤는데 지금 뭐 경찰에서 조사는 할 겁니다. 근데 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
학대라기보다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어딘가 떨어졌다든지.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9개월 된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뭐 침대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하더라도 원장의 사실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원장의 그 어린이집 관리소. 안에서는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그 의무가 있으니까 관리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 왜 저렇게 의사가 저러는지 그 원장을 저러는지 병원 가라고 하면 빨리 만약에 본인의 안전사고였다면 어머니 이건 이렇게 돼서 되게 죄송하다 빨리 애 병원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숨겼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뇌라는 게요 조금만 늦어도 그럼요. 네, 멀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큰 사고로 번지곤 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토했을 때 어머니가 사실 조금 늦게 병원을 데려갔으면 엄청나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 사고 난 건 난 거고 선생님이 본인 잘못 인정하고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현재 상태가. 이게 안전사고라 그래도 결국 아니, 그러면, 경찰의 관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원장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 조치해야 될 그 관리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소홀히 했다면 그 뭐 처벌은 면할 길이 없고요. 예, 사실 법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특별법으로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또 만들었어요. 굉장히 강화시키고 신고 의무까지 지웠는데도 법이 없어서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의 문제 같아요. 예, 양식이 더더군다나 또 오늘 뭐 제가 근무하던 데인데 남양주 경찰서에서는 어린애한테 바늘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11명이 부모들의 우선바다가 됐다는 그래서 얘기도 그 있더라고요. 오늘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까? 4살짜리 여아애들 그 6명을 그 뭐 바늘로 찔러 예. 자국이 있다고 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한동안 행불됐었어요. 그 교사가. 예, 예. 그랬다가 이제 변호사 대동하고 들어와서 조사받고 지금 유치장이 입감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됐거든요. 유치장이 입감된 상태에서. 네, 입감해놓고 이제 영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의성, 아니 당연히 고의성이 있지만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학대. 예, 경찰에서는 아이들 이 바늘로 찔른 거 뾰족한 물건에 의해서 찔린 거라는 거를 아마 의사 쪽에서 병원 쪽에서 한번 확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CCTV 문제예요. 예.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 이게 통과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요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CCTV는 설치를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물론 뭐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적으로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고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애들을 지금 거기다 갖다 맡겼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보여지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뭐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아동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나요. 어린이집 애들 보내봐도. 근데 왜 그런가요? 왜 거기는 별 사고가 안 나는데 우리는 왜 끊임없는 안전 사고에 애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지 정말 국가가 뭘 하는지 정말. 예, 그 뭐 사회된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미국 보시면은 저도 뭐 미국에 살아본 건 아닌데 미국에서 아동학대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기본 20년이에요. 예, 그 기본 20년이라는 거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압니다. 영화 봐도 그렇고 드라마 봐도 항상 그렇거든요. 그 왜 그렇겠어요? 미국은 그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이거에 대한 어떤 국가의 개입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미국에 이민 가서 자기 자식도 때리면 안 된다는 것까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그거의 국가의 개입이 정도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효과 보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CCTV 달고 약간의 그런 국가의 개입 정도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 잘못 때리면 큰일 난다는 것들이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좀 무식한 방법인데 그래도 이래야지만 단기적으로나마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물론 저희 애들은 다 컸지만 애 키웠던 그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는 게 요새 교수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괜한 오해받기 싫다고 해서 자기 방에 스스로 CCTV 다는 교수들이 많아요. 성취의 문제로. 아니 그런데 물론 CCTV 달면 뭐 인권이 침해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MC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답답해서 얘기 한마디 하는 건데 이게요. 사실 CCTV 달면은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물론 본인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부모들도 안심될 수 있는 거고. 근데 CCTV 단다고 해갖고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아닙니다. 의식은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달아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은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 오늘 네 분과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